웹 및 앱을 위한 콘텐츠 제작 기술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13주차와 그리고 14주차 그렇게 두 번의 수업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5주차 때는 저희 각 조별로 팀별로 편성한 그러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13주차에 해당하는 이 로그인, 로그아웃,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 처리를 하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15주차 때 학생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만드신 것을 다시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발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른 팀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서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각자 팀별로 상대 팀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15주차 때, 마지막 주차 때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션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DB에서 읽어오고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로는 다음과 같이 13주차 때 지금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 수업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발표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방법을 제가 중간고사, 그러니까 중간 발표하시기 전에는 그냥 편하신 대로 발표 녹화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몇몇 팀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같이 함께 보여주거나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업에서도 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쉐어X를 이용한 화면을 녹화하고 그 다음에 녹음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수업을 할 때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저도 똑같이 이 쉐어X를 사용을 하는데 이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화면 마우스 움직임과 그 다음에 녹음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다른 수업에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 부분을 한 20분 내외로 제작한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하는 것에 대한 녹음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 20분을 이 설명에 이어서 지금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인 로그인과 로그아웃 처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 처리하는 부분을 오늘 코드 설명을 차례차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오늘 수업하기 위한 수업 자료 이거부터 먼저 받으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온라인 강의 PPT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3주차 온라인 강의 실습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5개 돼 있는 파일을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12주차 때 배우셨던 폴더에다가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C 드라이브, APM 셋업, 그 다음에 htdocs, 그 다음에 12주차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이 부분이 로그인 하는 부분으로 파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주소 링크를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메뉴 부분을 확인을 해봤을 때요. 메뉴 부분에는 이 메뉴 부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탑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로그인 쪽을 봐야 됩니다. 로그인 쪽 메뉴를 잘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로그인하는 부분은 로그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로그아웃 할 때도 로그인이라는 폴더를 이용을 하고 있고 정보 수정을 하는 것도 로그인을 하고 있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저희는 이 12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 파일을 그대로 풀면 안 되고요. 여기에 폴더를 반드시 하나를 만드셔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다음과 같이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이 파일들을 끌어다 놔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부분에 필요한 파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혹시 멤버 폼 모디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혹시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네, 확인을 해보면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이기 때문에 네, 로그인 부분을 봤을 때 여기 멤버 폼 모디파이도 로그인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용하실 때는 지난 시간에 하셨던 이 htdoc 11번 폴더 아래에 이 로그인이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이 폴더 안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 파일들을 끌어 놔 주셔야지만 오늘 수업하시는 그러한 코드를 설명드릴 때 지장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도 먼저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 이렇게 받아 두시고 이제 그러면 먼저 14주차 때 제가 아마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발표 영상은 언제까지,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마지막 최종 결과물 발표 영상은 언제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제출 날짜와 함께 또한 15주차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한 그 학생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있죠. 그 다른 조별 영상을 제가 또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그러면 그 영상은 또 언제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지를 언제까지 달라고 하는지는 14주차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실 때 좀 참조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쉐어X를 이용한 간단한 화면 녹화와 그 다음에 마우스 움직임에 해당하는 녹음 부분을 좀 하는 것을 설명을 먼저 뒤에 이어지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온라인 발표를 하시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혹은 어떠한 그 발표를 녹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컴퓨터 화면 녹화를 하는 쉐어X라는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말에서도 하나의 그 영상 본인이 만드는 것을 혹은 어떠한 그 저희 기말 발표를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혹은 각 팀이 하나의 영상 발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뭐 휴대폰으로 찍어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인 화면상에 있는 그러한 것을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PPT를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보통 그 쉐어X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크게 잘 보이진 않으니까요. 좀 당겨서 확인을 먼저 좀 해보면 네, 한 이 정도 당겨서 하면 되겠죠. 쉐어X라고 하는 X 그 다음에 화면 녹화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녹화 캡처 프로그램 사용하기라고 있습니다. 그쵸? 웹사이트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추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블로그에 이 화면 녹화 프로그램 추천 쉐어X라는 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이제 쉐어X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https://getsharex.com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과 같이 파일을 받으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차례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설치에 대한 걸 잘 모르시겠는 분은 여기 네이버에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네, 쉐어 화면 녹화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네,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요, 잠시만요, 여기에 검색 내용 중에서 좀 이제 올려서 보시면 블로그에 다음과 같이 화면 녹화 프로그램 추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얘를 눌러서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다시 이제 줌을 좀 뺍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 녹화 프로그램 추천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쉐어X 프로그램 링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링크 아래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받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 뭐 accept the agreement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설치가 끝나서 이제 얘가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화면 상에 이제 이쪽에 맨 위쪽 프로그램 쪽에 보면 저는 여기에 Share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 상에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화면 조금만 조정을 하고요.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쵸?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단축키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화면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이 화면에서 제가 조금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작업 설정이라는 것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화면 녹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 FFmpeg이라고 하는 얘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이거를 아마 받았을 때는 이것도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겁니다. 아마 이쪽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크린샷 말고 제가 알기로는 얘를 그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목소리를 녹화할 때는 화면 자체를 녹화할 때는 이 FFmpeg 설정하기를 누르는 순간 이 부분이 안 돼 있고 아마 이 부분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다운을 해주시면은 얘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보통은 여기에 이제 이 오디오 소스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오디오 소스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돼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비디오 소스는 어차피 저희 화면을 녹화하는 거니까 선택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스크린 캡처 다시 레코더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오디오 부분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넌이면은 오디오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인터널 디지털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그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화면 움직임과 함께 같이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그냥 영상만 캡처해서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제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만 녹음을 같이 하고 싶을 때는 이 버추얼 오디오 캡처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추얼 오디오 캡처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닫으시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저는 화면이랑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만 녹화를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는 항상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녹화하는 걸 했는데요. 지금 제가 단축키를 해놓은 거로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화면이 좀 나갔네요. 이렇게 좀 옮겨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올려서요. 여기 보시면 저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R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화면을 녹화하는 거로 하겠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촬영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에 화면 녹화를 선택을 하시면 똑같이 녹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저는 화면 상에 있는 거를 화면 내에 컴퓨터 내에 나오는 소리로만 해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해놓고요. 전체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어떠한 유튜브 홈을 가서 이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뭐가 괜찮은 게 없는데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어디죠? 그 TVN 15야라고 하는 그 나PD가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영상입니다. 그쵸? 그래서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요. 소리를 조금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띄고
그럼 이제 이 영상 나타나는 거를 나는 한번 녹화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해서 녹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얘를 잠깐 이제 멈춰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단축키로 해놓은 컨트롤 시프트 R을 눌러서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촬영해서, 네, 다시 지금 마우스 이쪽으로 가 있는 거죠. 네, 이쪽에 촬영해서 여기에 화면 녹화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제 화면 녹화할 범위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전체 화면을 지정을 할지, 네, 여기에 보시면 점선이 이제 깜빡이고 있죠. 아니면 이쪽에 가서 이 창을 녹화를 할지, 아니면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 창만 녹화를 할지 점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체로 빠지면 전체 화면을 녹화한다는 거고요. 저는 네, 이제 이쪽 부분에 영상 부분만 녹화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영상 부분만 마우스를 그쪽에다 놓고요,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이만큼을 범위를 지정하고 놓으면 녹화가 시작되고요. 이때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 네, 저 부분을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목소리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화면에 녹화되는 내용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뭐 저는 20초만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중지를 하죠. 중지를 하고, 네, 보시면 이제 이 화면상에 다음과 같이 파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쵸? 이쪽에요. 네, 이쪽에 파일 하나가 생겼고요. 그럼 여기 파일에 내용을 터치를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네, 다음과 같이 큰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녹화했던 게 똑같이 그대로, 네, 소리도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목소리를 말하고 있었던 건 녹화가 안 되고 그냥 저거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형 전화기 이렇게 어딨어? 녹화가 그대로 잘 된다라는 전화... 겁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화면 상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소리까지 같이 컴퓨터 소리만을 가지고 녹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설정을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촬영을 하기 전에 이 작업 설정 부분에서요, 네, 작업 설정 부분에서 아까 설정했었던 내용 중에 화면 녹화 부분에 이 FFmpeg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저는 이 버추얼 오디오 캡처라는 부분을 마이크를 써서 하는 거로 하겠다라고, 네, 이 부분으로 바꿔주게 되면은요, 이제 저는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컴퓨터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와 제가 말하는 것이 동시에 마이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이어폰을 끼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네, 주변의 소리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마이크 소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저는 지금 여기 노트북의 스피커와 그 다음에 마이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 설정을 하고 나면은, 네, 이거로 설정을 하고 나면은 마이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가 플레이하는 영상 소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러면 다시 녹화를 좀 전과 같이 촬영 부분에서, 이것도 다시 처음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촬영 부분에서, 네, 여기 화면 녹화를 누르고 그 다음에 범위를 아까와 똑같이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드래그해서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이제 플레이를 똑같이 하는데 제 목소리가 같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저 소리와 제 목소리가 함께 녹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20초 정도의 영상을 플레이를 하고 저는 멈추게 되면은요, 네, 이번에는, 네, 똑같이 녹화를 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 플레이를 하게 되면, 플레이를 똑같이 하는데 제 목소리가 같이 지금, 네, 저렇게 제 목소리가 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저 소리도 제 목소리가 함께 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네, 저렇게 제 목소리와 함께 영상에 그 소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동영상이 아니라 나는 PPT에 대한 설명하는 거를 좀 하고 싶다 라고 할 때에는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PPT를 쓰기 위한 만약에 뭐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요. 뭐 이쪽에 하나 주요 이벤트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이제 뭐 제목을 쓰고, 네. 뭐 기말 발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했다 라고 할 때요. 그쵸? PPT를 저만큼을 만들어 놨다라고 할 때 이제 저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은 발표하는 영상을 그냥 저는 뭐 컴퓨터 화면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녹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 반드시 촬영에서 이 작업 설정 부분에, 그쵸? 작업 설정 부분에서 반드시 여기서는 화면 녹화 부분에다가 FFmpeg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이거 반드시, 네, 인터널 디지털 마이크로폰 혹은 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만약에 마이크를 꽂거나 하게 되면요, 저는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꽂는데 예를 들어서 이어폰을 꽂으면은 또 막 이름이 바뀝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 이쪽이에요. 네, 다시 닫고 다시 엠팩 설정 열기를 하면 여기에 보시면 저는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헤드셋 마이크로라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마이크를 이쪽에다가 컴퓨터에 마이크를 꽂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그 제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화면 상에 나오는 소리만 쓸 경우, 그 다음에 마이크를 만약에 꽂았을 경우에는 헤드셋 마이크로폰, 저는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그냥 마이크를 지금 제 노트북에 있는 거로 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나가고 이제 화면을 녹화하면서 제 목소리를 넣고자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파일 촬영해서 네, 화면 녹화를 선택을 해주고요. 대신에 지금 이거를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옆에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는 ES키를 눌러서 취소를 한번 해주시고요. 얘를 화면을 좀 더 옆으로 빼주고 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빼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쪽에 촬영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면 녹화라는 버튼을 네,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촬영에 이쪽에 화면 녹화를 누르시고, 그럼 이제 범위 설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다시 저는 범위를 이쪽에서 발표 자료 범위에 해당하는 거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발표 범위만 깔끔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부터 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 발표 내용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를 했고 또 어떤 것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페이지로 또 나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여기에는 어떠한 설명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열심히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녹화 중지를 해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파일이 하나가 더 생겼죠. 좀 전에 발표했던. 그러면 얘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네, 이어폰을 꽂아놔서 목소리가 좀 좁게 들리는데요. 다시요. 빼서 다시 플레이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에 지금부터 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 발표 내용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를 했고 또 어떤 것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페이지로 또 나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여기에는 어떠한 네, 그래서 이렇게 녹화한 것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녹화한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저기에서 지금 이쪽에 마지막 녹화했었던 게 이 파일인 거거든요. 그럼 이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열기에 여기에 폴더를 찾아가시면은 폴더가 열립니다. 그쵸?
그리고 그 폴더는 저희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보통은 이렇게 주소가 다 나와 있긴 하지만요. 실제로 찾아가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여기 보통은 내 PC에서 문서 쪽을 가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쉐어X라고 하는 폴더가 존재하고요. 이 쉐어X 폴더에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폴더 안쪽으로 가면 이제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2020년 6월 달에 녹화했었던 게 3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와 있었던 이 파일들 명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녹화했었던 게 얘였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TUX 어쩌고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아까 녹화했었던 그 파일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쵸? 지금부터 그러면 이렇게 녹화한 파일을요 편집을 좀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인 녹화 부분을 주시면 제가 아마 기말 발표를 하시는 파일을 또다시 여러 개 합쳐서 만들 때 앞부분에 좀 잘라야 될 부분이 있거나 뒷부분이 많이 남거나 해서 잘라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이 쉐어X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화면상에 어떠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본인의 목소리 혹은 아니면 화면상의 어떠한 내용을 소리까지 모두 다 캡처를 같이 하고 싶다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설정을 하시면서 이 쉐어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발표 자료, 그 다음에 발표하시는 내용, 그러한 것들을 녹화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쉐어X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까지는 이 쉐어X를 이용한 화면 녹화 및 녹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그러면 오늘 할 부분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저희가 수업 자료에 이미 받아놓은 파일이 다음과 같이 로그인 폴더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이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일들에 대해서 각각 오늘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명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을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손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 뒷부분에 바로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파일들이 오늘 할 파일들의 역할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화면상에 어떻게 파일들이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손으로 그려가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 하고 있는 여기 프로그램 내에서의 첫 파일은 다음과 같이 index.php 파일을 제일 첫 파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사용자가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뉴를 누르게 되면요, 이제 이 화면이 로그인 언더바 폼.php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그인 언더바 폼.php로 넘어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로그인 언더바 폼.php에서 이제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은 그거를 체크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로그인 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돼서 login.php 파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잘 체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잘 로그인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올 거고요. 다시 첫 화면으로 와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첫 화면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세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닉네임이라든가 아이디,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레벨이라든가 그러한 거 세션 처리를 하게 되고요. 로그인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뭐 아이디가
틀린다거나 혹은 패스워드가 틀린 경우겠죠. 혹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다시 로그인하게끔 뒤로 넘어오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되는 경우에는 빨간색 라인인 세션 처리가 돼서 인덱스 파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로그인 언더바 폼.php와 그 다음에 로그인.php 파일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정보 수정을 하기 위한 페이지인 멤버 언더바 폼 언더바 그 다음에 modify .php 파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멤버 언더바 폼 .modify php 파일로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자가 수정하고 싶어자 하는 그러한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내용들을 막 서로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그 부분을 수정하는 파일은 요거 다음 내용인 modify.php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modify.php로 가서 실제로 그 내용을 수정을 해주고 수정이 잘 완료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index.php로 가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저희가 지금 파일 구조를 오늘 설명드릴 거는 지금 이 로그인 폼.php 그 다음에 로그인.php 그 다음에 멤버 언더바 폼.modify.php 그 다음에 modify.php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로그인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가 이제 나는 로그아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파일을 그러니까 눌렀을 때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logout.php 파일로 가서 여기에서 세션을 모두 다 없애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션을 없애는 처리를 하고 잘 없어지고 나면 다시 첫 페이지로 오는 동작을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파일에 대한 그 처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일은요, 이 파일 하나와 그 다음에 이 파일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그 다음에 이거 5개까지 총 5개의 파일을 오늘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움직임을 어떻게 돌아가는 파일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화면이 아니라 이번엔 따로 제가 그 쓰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파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파일에 대한 화면 내용과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일은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사용자가 누르게 될 경우입니다. 여기에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페이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로그인 언더바 폼.php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이제 구현하고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도스창에 정말 그 회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그 회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하니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도스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난번 코드 내용과 비슷한데 여기에 이러한 그림들과 폰문 이러한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 언더바 폼.php 코드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션을 스타트를 해주는 부분은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HTML에 관한 간단한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이따 파일로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 다음과 같이 헤더 쪽에 해당하는 부분인 로그인을 하기 위한 화면상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라인이 해당하는 겁니다. 그 파일을 또 불러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가운데 메뉴 부분, 탑 메뉴 부분들을 불러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드 메뉴를 불러오는 것이 이쪽에 left 언더바 menu.php를 불러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뉴 부분이 끝났으면은 이제 이 화면, 요 화면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 내용 구성하는 부분은 이 파일 다음 페이지 라인에 다음과 같이 폼을 설정을 합니다. 아, 이번에는 로그인하는 폼이야 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얘는 로그인하기 위한 login.php로 가게끔 해달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메소드 타입은 포스트 타입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폼문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미지가 타이틀 언더바 로그인.gif는 이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로그인 메시지.gif 부분은 이 부분에 이 회원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실제 이쪽에 로그인 언더바 key.gif는 요 키 그림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로그인 되는 부분에 이제 아이디와 타이틀, 그 패스워드를 넣는 타이틀이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 두 개를, id 언더바 title.gif와 패스워드 언더바 title.gif를 그림을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쪽에 보여지는 부분은요, 잠시만요. 이 페이지가 아니라 이 페이지인데요. title.gif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 gif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로 넣어주는 input type 텍스트와 input type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전달값은 변수를 id로, 두 번째 전달값 변수는 패스워드로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input type 두 개를 설정을 합니다. 이 52번, 53번 라인에 의해서 이 네모칸과 이 밑에 네모칸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은 다음과 같이 input type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 언더바 버튼.gif로 그 부분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면상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두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어서 나오는 값이 다음과 같이 join 언더바 버튼이라고 하는 부분에 no 언더바 join.gif는 설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직 회원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서 member 언더바 form.php가 돼 있고, join 언더바 button.gif는 요 버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폼이 끝나게 되고 난 다음에 HTML이 끝나면 이 하나의 화면을 완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하나의 화면이 완성된 거에서 여기 아이디에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에 설정해 놨던 폼 네임 부분에 login.php 파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된 내용을 전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실행되는 건 없지만 확인을 해보면요, 코드 내용상에 로그인 언더바 폼.php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션 스타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헤더 부분에 뭔가 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디 부분부터 탑 로그인하는 php와 그 밑에 메뉴 php, 그 다음에 레프트 메뉴 php 하고 난 다음에 폼문 이쪽에 설정을 했구나. 그 다음에 각각의 타이틀 뭔가 이미지가 있다가 이쪽 부분에 보면 실제적으로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입력돼서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를 설정을 잘 해놨다라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그인 언더바 폼.php를 실행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그냥 브라우저에서요, 로컬 호스트, 그 다음에 저희가 12에 해당하는 인덱스 파일을 첫 번째로 보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파일 이름인 이 로그인 슬러시 로그인 언더바 폼.php 화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고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에 해당하는 login.php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login.php까지 가야지만 나머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login php 부분을 또다시 다음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ogin php는 코드 내용이 하나, 둘, 셋, 네 페이지, 5페이지 정도까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 5페이지 정도까지 되네요. 그럼 그 5페이지 내용에서 천천히 살펴보시면 사용자가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경우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세션 스타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쓸 거라는 걸 잠깐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사용자가 앞에서 아이디를 입력 안 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디를 입력 안 하고 그냥 로그인 버튼을 누른 순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아이디가 없습니다. 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시 본래 화면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패스워드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없을 때에도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또 뒤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30번 라인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접속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전달받은 아이디 값으로 멤버 테이블에서 그 내용을 불러와 봅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실제 내용은 33번에서 불러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러왔을 때 그 결과에 넘버 로우즈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넘버 언더바 매치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게 있어야지만 가져올 겁니다. 아이디 매칭하는 게 있을 경우에만 가져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져오게 되면 이제 비밀번호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넘버 매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지만 저희 테이블 내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아이디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치가 잘 됐으면 이제 패스워드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가져온 패스워드와 결과 가져온 패스워드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패스워드로 변수명을 해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두 개가 다른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패스워드 아이디도 있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동일하면 이제 세션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져온 로우의 아이디 값을 유저 아이디로, 그 다음에 가져온 로우의 이름 값을 유저 네임으로, 그 다음에 닉네임 가져온 거를 유저 닉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레벨을 유저 레벨로 변수를 각각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세션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세션 처리는 그래서 67번, 68번, 69번, 70번 라인에서 세션 처리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는 뒤로 가기가 아니라 인덱스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먼저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네, 명령 프롬프트 cmd 실행을 해서요. MySQL 사용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전원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겠다. 그 다음에 show tables 해서 여러가지 테이블이 있는데 저희 사용하고 있는 거는 멤버에 해당하는 테이블인 거죠. 저는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세 사람의 회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 아이디를 쓰고 있고 제 패스워드를 쓰고 있는 이 회원으로 그럼 접속을 해보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파일은 지금 여기에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 상태에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login.php 파일이 잘 동작을 하는지를 보기 위한 겁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안 하고 로그인을 누르면 네,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뭐 그래서 테스트를 입력했습니다. 또 로그인을 하면 패스워드 없으니까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없는 아이디와 없는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은 네, 뭐 ZZZZ 뭐 1, 2, 3, 4 하면은 다음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라고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를 이번엔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를 틀리게 1234로 입력을 하면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라고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따라서 제 아이디와 제 패스워드 7777을 그대로 제대로 입력을 하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서 로그인이 딱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닉네임과 그 다음에 제 레벨,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하는 부분, 정보 수정하는 부분까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거죠. 그럼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세션을 로그아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로그아웃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 아래 왼쪽에 보이는 거 있으신가요? 네, 다음과 같이 로그인 슬러시 logout.php라고 하는 주소를 갈 거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파일도 보셔야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저희 로그인하는 파일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login.php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맞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션 스타트 해주고 한글 쓰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이디가 없는 경우 처리,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 처리, 둘 다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고 그 아이디를 가진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근데 아이디를 가진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가입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러왔는데 패스워드를 비교를 했더니 틀린 경우에는 패스워드가 틀립니다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패스워드까지 맞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션 처리하는 거는 이쪽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login.php도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로그아웃이 돼버리는 그러한 파일을 또 한번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세션을 없앤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로그아웃 하는 부분은 이렇게 처리만 하시면 되게 간단한 처리라는 겁니다. 그냥 세션 스타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세션을 없애겠다. 그 다음에 유저네임 세션도 없애겠다. 유저 닉네임 부분 세션도 없애고 레벨 부분도 없애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첫 화면으로 가게끔만 하면은 로그아웃 파일은 되게 간단하게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 파일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로그아웃 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되게 간단하게 잘 돼 있구나. 유저 아이디 없애고 유저네임도 없애고 닉네임, 레벨도 다 없애고 다시 첫 화면으로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웹페이지에서도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는 간단하게 로그아웃 버튼만 눌렀을 때 로그아웃 잘 되고 다시 첫 화면으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게 이 로그인 파일과 그 다음에 로그인 언더바 폼.파일 그 다음에 로그아웃 파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두 개의 파일은 modify.php와 member 언더바 폼 언더바 modify.php 두 개만 더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이 member 언더바 폼 언더바 modify.php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ember 폼 언더바 modify php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수업을 들으셨던 이 회원 정보를 가입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형태이지만 좀 다른 것은 기존에는 이 아이디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쪽에 모두 다 불러와서 보여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보여줄 때에는 현재 이 세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아이디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아이디가 표시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들을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있는 멤버 테이블 안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여기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름과 닉네임,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등록한 날짜와 레벨 중에서 등록한 날짜는 굳이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네, 밑에 거와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아이디는 지금 세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비밀번호와 그 다음에 이름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도 여기 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세 개로 분리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두 개로 분리돼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지스터리 데이트는 특별히 나타날 필요는 없고 레벨도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세션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여기에 그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다음과 같이 member underbar form underbar modify.php는요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 생략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여기에 부분에서 앞부분에 세션 스타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HTML 쓴다라는 부분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똑같습니다. 앞에서 썼던 자바스크립트하고 똑같은데요, 간단하게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네, 다음같이 아이디 중복을 체크하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닉네임 중복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풋 되어 있는 값 중에서 패스워드가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고요. 비밀번호 두 번째 게 또 입력 안 되어 있으면 비밀번호 확인란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입력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름을 입력하게끔 하고요. 닉네임이 이름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닉네임을 입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입력 안 된 경우 입력하게끔 하고, 그 밖에 혹시 비밀번호 두 개가 입력이 됐는데 그 두 개의 비밀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일치하게끔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제 데이터를 본문에 의해서 넘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면상에서 여기서 취소하기라고 있죠. 이 취소하기를 누를 경우에는 얘네들이 또 사라지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 사라지면 안 될 거고, 여기에서는 네, 이 리셋 폼 부분에 이게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싹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자기 등록 정보를 아이디를 제외하고 모두 다 없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세션에 등록되어 있는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값과 동일한 내용을 멤버 테이블에서 불러오게끔 합니다. 저는 여기 사이트에서 지금 로그인을 만약에 제거 NZIN 그 다음에 비밀번호 7777 해서 로그인을 하면요, 현재 여기는 안 보이지만 NZIN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이 유저 아이디에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저 아이디에 의해서 멤버에 해당하는 값을 모두 다 불러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라인의 값을 모두 불러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그 모든 것을 불러오게끔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리절트 값을 이 쿼리 문에 의해서 실제로 불러오고 그거를 MySQL 패치 어레이를 이용해서 로우에다가 다 넣습니다. 로우에다 다 넣고 여기서 이제 안 보시던 것들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exploit라고 하는 거는 전달되는 값을 이 전체 데이터에서 빼기가 표시가 있으면 걔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래서 배열로 넣어주게 되는데 0번 배열에는 010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가운데 네 자리 전화번호가, 세 번째는 맨 끝에 네 자리 전화번호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골뱅이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여기에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요, 두 개로 나눠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는 첫 번째 이메일 주소 값에, 두 번째 이메일은 두 번째 이메일 주소 값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수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더 이상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MySQL 접근을 클로즈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기에 만들어 놓은 값들을 가지고 각각의 폼 안에다가 그 데이터를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09번부터 126번까지 부분 생략된 거는 되게 간단한 부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네, 이쪽 부분이죠. 위쪽에 로그인 하는 로그인 to.php, 그 다음에 탑 언더바 메뉴 to.php, 그리고 왼쪽 메뉴가 있는 부분까지를 나타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삭제를 그냥 생략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폰문 되기 전까지니까요, 여기 폰문 네임으로 해서 모디파이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럼 그 폼문에 해당하는 멤버 언더바 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얘는 수정하는 값을 전달을 하는 부분은 실제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수정하는 파일은 modify.php 이 파일에서 수정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로는 멤버 타이틀 언더바 멤버 modify.gif인데요. 실제 눈에 나타날 거로는 여기 회원 정보 수정이라는 글씨입니다. 그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닉네임, 휴대폰, 이메일이 여기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부분이 여기에 파란색들이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여기 안에 들어갈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데이터들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가져왔던 로우의 패스워드 값을 가지고 넣어줍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은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값으로는 이름 같은 경우에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이름을 밸류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닉네임 값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핸드폰 번호 앞에서 분할을 시켜줬었던 핸드폰 번호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것을 1번, 2번, 3번으로 넣어주고요. 이메일도 이메일 1과 2로 나뉘었으니 걔를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나머지는 이제 다 수정을 만약에 사용자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이 부분에 버튼 언더바 세이브 쪽에 체크 인풋이라는 그러한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연결을 시켜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아예 내용을 다 지우고 싶다 할 때는 리셋 폼을 똑같이 사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모두 다 지울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exploit라고 하는 그런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예로 또 살펴보면은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슬러시를 구분 지어 가지고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 배열 첫 번째는 2013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3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09가 들어가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저도 가끔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함수이고요. 문자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이 부분이 저희는 코드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아이디 패스워드 이 부분이 있고 이게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코드 내용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잘 적용이 됐으니 한번 저는 똑같이 되는지를 실행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지금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정보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정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름, 그 다음에 닉네임, 그리고 11112 잘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얘를 눌러서 수정을 할 때는 취소하기를 해버리면요 다 지워버립니다. 그쵸? 저 눌렀는데 지금 다 지워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 수정을 또다시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한 번 더 접근을 해서 다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다시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또다시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는 순간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실제 그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비밀번호가 다르게 입력을 했다. 그럼 저장하기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스크립트에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혹은 비밀번호 일치하는데 이름이 빠져버렸다 해서 저장하기 하면 이름 입력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는 그대로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러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데이터를 테이블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넣는 동작의 내용은 어디서 하냐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modify.php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modify php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션 스타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쓸 거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핸드폰 나눴던 핸드폰을 다시 연결해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도 두 개 나뉘어 있던 거를 중간에 골뱅이를 넣어서 붙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를 얻기 위해서 현재 시간대를 데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그 다음에 6월 뭐 12일 그 다음에 오후 4시 뭐 41분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형태로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파일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의 잘 안 썼던, 이번에는 셀렉트도 아니고 인서트도 아니고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SQL 쿼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자체를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멤버 그 다음에 셋하고 난 다음에요, 패스워드 혹시 바뀌었을지 모르니 패스워드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 바뀌었을지 모르니 이름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닉네임, 핸드폰 번호, 이메일, 그 다음에 이걸 수정한 날짜까지를 다 바꿔버리게 해달라고 하는데, 뭘 바꾸느냐, 이 부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디가 현재 사용자 아이디 값을 돼 있는 그 라인을 찾아서 이 내용만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바뀌고 나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났으니 데이터베이스 끝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다시 첫 페이지로 가게끔 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SQL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한 줄이 너무 길게 나갈 수 있으니 얘를 .는으로 해서 붙여서 다음 SQL문을 연결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실제 실행되는 부분은 여기 15번 라인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도 파일에서 modify php 파일을 열어서 보면요, 뭐 똑같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파일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니까요. 세션 스타트라고 한글 사용하겠다라는 부분과 핸드폰 번호 연결, 그 다음에 이메일도 연결, 그 다음에 현재의 시간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두 라인으로 SQL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여기 MySQL 쿼리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잘 실행이 되고 나면은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넘어가 달라는 겁니다. 첫 페이지로요. 그렇게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그럼 얘가 잘 실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네, 여기에서 저는 제 이름을 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죠. 한라산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닉네임은 닉네임으로 합시다. 그리고 다른 거 바꿀 게 없다고 하고 그냥 이름과 닉네임만 바꾸고 난 다음에 다음같이 저장하기를 누르면, 네, 인덱스 페이지로 딱 왔고요. 여기 보더라도 이제 다시 봐야 되겠죠. select 별표 from 네, 멤버를 하면, 네, 제 이름이 한라산으로 바뀌었고요. 닉네임도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사이트도 그럼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새로 고침을 했는데 안 바뀝니다. 저는 분명히 엔진이라는 닉네임을 닉네임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션은 남아있기 때문에 안 바뀐 겁니다. 따라서 로그아웃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다시 제 아이디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닉네임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10장에서는 로그인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수정 처리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수업 분량에는 아마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학교 정책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3시간짜리 수업이면은 75분을 이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많이 짧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제 수업 방식이 그전에도 아마 오프라인 수업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뭐 전체 75분 수업을 꼭 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 저희가 실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코딩을 따라서 해보시고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네, 다른 학생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던 사항이, 이게 75분을 하더라도 가끔 이 실습을 따라하고 똑같이 해보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3시간 이상으로 걸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좀 더 수업을 좀 줄여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쉽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은 조금 그 수업 양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에 또한 저희 그 중간 발표를 잘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팀은 이러한 쉐어 X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모르셔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도 마지막 기말 때 잘 발표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수업과는 완벽하게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기말 때 잘 제출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13주차 수업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4주차 때에는 이제 게시판을 사용하는 부분, 여기서는 뭐 낙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 수업하는 수업 기간이 수요일날 하는 수업이 있고 수요일 낮에 하는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밤에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이제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 15주차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녹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녹화에 해당하는 그 발표 자료의 분량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영상의 길이를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혹시나 저희 프로젝트 할 때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은데 원래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에서 좀 안 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부분을 계획했고 어떻게 발표를 준비를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발표를 할 거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혹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뺐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나중에 발표 자료에 넣으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다음 14주차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는 시간도, 영상 만들어서 제출하는 시간도 제가 14주차 영상에서 언급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하시고, 네, 이제 이번 수업이 13주차고요. 14주차, 그 다음에 15주차 발표까지 이제 2주 정도가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좀 많이 더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학교를 많이 못 나오니 불편한 점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네, 건강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도 잘 들으셔서 마지막 저희 프로젝트까지 발표,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성적까지도 잘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3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